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기억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얘기하자면 아주 유명한 한 가지 효과가 있죠. 만델라 효과. 이 만델라 효과가 바로 사람의 기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만델라 효과가 뭔가면 2013년에 남아프리카의 대통령 만델라가 세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분은 1980년대에 이미 세별하신 거로 알고 있죠. 근데 왜 또 세별 소식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느꼈죠. 즉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틀린 기억이 생긴 겁니다. 이런 일은 사실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피카츄. 혹시 피카츄 꼬리의 끝부분이 무슨 색으로 알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검정색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피카츄 꼬리 끝부분은 노란색입니다. 꼬리와 같은 색깔인 거예요. 그리고 미키마우스. 어떤 바지를 입고 있나요? 반바지? 멜빵바지? 멜빵바지 입고 있었다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많은 분들은 미키마우스가 멜빵을 튕기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미키마우스는 멜빵이 없는 빨간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잘못 기억한 것을 다 만델라 효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만델라 효과는 엄격히 말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다른 어떠한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어느 한 개인적인 게 아니라 단체성이죠. 이 현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한 세계의 만델라는 이미 사별을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아직 살아있죠. 그런데 두 세계가 너무 가까이 붙으면서 서로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다른 세계의 기억을 갖게 된 거죠. 시간여행자가 와서 만델라를 다시 구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사별을 했지만 시간여행자가 와서 이 역사를 수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발전이 바뀌다 보니 우리의 기억과 충돌이 생긴 거라고 합니다. 만약 과학의 입장에서 이 일을 설명하려면 우선 우리는 기억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기억은 의학적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록, 하나는 유지, 하나는 회상이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기억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만약 기록 부분이 장애가 생기면 기억을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죠. 유지의 부분이 장애가 생기면 기억은 했어도 빨리 잊게 됩니다. 즉 건망증이 나타나죠. 그리고 회상의 부분이 장애가 생기면 기억 상실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생각이 안 나는 거하고 기억을 못하는 거하고 같은 게 아니냐고 하겠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건 기억을 했는데 다시 떠오르지 않는 거고 어느 날 생각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을 못하는 건 아예 저장을 못하는 거죠. 다시 생각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기억의 연구 쪽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심리학 박사인 엘리자베스입니다. 이분이 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 31살의 레스토랑 매니저인 남성분이 이분은 약혼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약혼녀와 같이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경찰이 이분의 차를 가로막습니다. 왜냐면 그날 저녁에 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분의 차와 용의자의 차가 아주 비슷했던 겁니다. 그리고 외모도 용의자와 닮은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분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줬는데 피해자는 그때 당시는 비슷하다고만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 경찰과 검찰은 이분을 법정에 세웠죠. 그리고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분을 보더니 이 사람이 법인이라고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는 이분에게 유죄를 선고했죠. 이 남성분의 가족은 어떻겠어요? 다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서 대성통곡을 했죠. 그런데 피해자가 이분이 범인이 맞다고 지정하니 방법은 없습니다. 후에 이 남성분은 당지의 한 잡지사를 찾았습니다. 이 잡지사는 주로 사건을 조사하는 잡지였죠. 그리고 이 잡지사도 이번의 사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사는 혼자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진짜 범인을 찾은 겁니다. 그 범인을 잡고 그 범인도 이 사건은 본인이 저지른 일이라고 승인했죠.
그리고 이 범인은 이와 비슷한 범죄를 50건 이상 저지른 겁니다. 이 범인이 잡히고 나서야 판사는 그 사건의 범인을 잘못 잡았구나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남성에게 무죄를 다시 선고했죠. 그런데 이 남성은 직장도 잃었고 약혼녀도 잃었고 돈도 수없이 썼고, 그래서 이 남성분은 판사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성하기도 전에 이 남성분은 스트레스로 인해 심경금색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 당시 이 남성은 3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이 사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피해자는 이 남성을 콕 집으면서 이 남성이 범인이라고 지정을 했을까요? 엘리자베스는 미국에서 약 300건의 억울한 사건을 조사해봤는데 그중 75%는 목격자 혹은 피해자의 잘못된 기억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사건을 뒤집어 쓴 겁니다. 후에 DNA 기술이 발전하고 다시 조사하니 범인을 잘못 잡았던 거죠. 엘리자베스는 이 피해자들은 왜 용의자를 완강하게 범인이라고 주장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사람의 기억은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억의 왜곡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한 사고 현장의 사진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 현장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고는 아주 엄중한 사고였습니다. 자, 사진을 기억했나요? 사고 현장에 깨진 유리 조각이 있었나요? 엘리자베스도 이 사진을 수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다시 사고 현장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 깨진 유리 조각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진 속 현장에는 유리 조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사람이 고도의 긴장 심리 상황에서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험이 있는데, 한 사람을 고문하고 나서 누가 때렸냐고 물었더니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잘못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험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고 하겠지만 이 실험은 도덕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도 특수부대의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엄격한 훈련을 받은 사람도 기억의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기억의 왜곡은 외부의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대뇌도 자체적으로 기억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한 기억을 되돌릴 때마다 더 완고하게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기억은 원래 대뇌의 아주 안정적인 곳에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을 다시 꺼내서 생각할 때는 불안정 상태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뇌는 그 기억에 대해 수정해서 합리적이게 왜곡시키고 안정적이게 해서 다시 저장한다는 거죠. 그러니 매번 회상할 때마다 대뇌는 그 기억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학자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한 기억을 몇십 번 회상하면 그 기억은 완전히 대뇌가 조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기억이 수정되는 부분만 얘기했습니다. 그럼 기억은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을까요? 이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팀은 사람에게 기억을 주입하는 실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개한테 물렸던 기억을 주입하면 원래 개를 좋아했던 사람도 개를 무서워하게 되고, 토마토를 좋아하는 기억을 주입하면 토마토를 먹지 않던 사람도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억을 삭제해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오는 거죠. 사실 심리 상담사분들이 심리 지도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있죠. 심지어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를 봤었다고 합니다. 이건 부모님들이 산타 할아버지로 분장하고 선물을 주면서 아이들한테 아주 즐거운 기억을 주입한 겁니다. 1980년대에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분이 있었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이신데 이분은 현대 정신분석학의 창시인이라고 불립니다. 이분은 자극은 정신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정신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반대로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예전에 어떠한 자극을 받아서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병을 치료하려면 전에 자극을 받았던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 근원을 해결해야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후에 한 책이 출간했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학대 당했던 과정만 기억해내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의사들은 이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계속 어렸을 때 학대 당한 적이 있는가고 계속 묻는 겁니다.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면 최면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 기억을 되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학대를 당하지 않았던 분들도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다고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후에 이 일은 어느 정도까지 엄중해졌냐면 한 여성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는데 의사의 유도하에 어릴 때 부모님께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지하게 되고 부모님을 법정에까지 세웠습니다. 법정에서 조사 끝에 아예 이런 일이 없었다고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이 사건을 주목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기반으로 논문을 하나 발표해서 이런 치료 방식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우울증을 앓는 여성만 보면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입하고 환자를 유도하는 것이 학대라고 말이죠. 이 논문이 발표되고 많은 심리의사들은 엘리자베스를 고소하기 시작했죠. 이 소송은 심리학자들의 그런 치료 방식이 한 사람에게 기억을 날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2000년에야 판정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기억은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복제할 수는 없을까요? 만약에 기억을 복제할 수 있다면 사람은 장생불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다운로드해서 저장했다가 다른 신체에 옮기거나 혹은 기계에 옮기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일은 아주 치명적인 윤리 문제가 있죠. 영화 매트릭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세계는 가상세계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 뇌에 살고 있고 우리 뇌가 감지하는 모든 것, 우리 기억 자체도 모두 인조인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는 20년, 30년 살았다고 기억하고 있지만 현실은 5분 전에 누가 주입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5분밖에 살지 않았는데 우리는 20년 살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은 기억의 수정과 주입은 본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기억 상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상실하기 전에 운전을 배웠었죠. 그럼 이 사람은 기억을 상실하고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운전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본인의 이름이 뭔지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운전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모든 것을 뇌에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기억은 신체에 저장하죠. 바로 술 먹고 필름이 끊기는 겁니다. 이건 모든 애주가분들은 경험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현을 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술을 먹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술을 먹으면 술 먹은 이후의 일만 잊을 수 있으니까요. 술 먹기 전의 일은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끔 꿈을 꾸고 나면 진짜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꿀 때 진짜 무重력 상태처럼 느끼잖아요. 이런 감각은 사실 뇌로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난 무중력을 느끼고 싶다고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꿈이 한 기억으로 저장이 된다면 우리는 실제의 기억인지 아님 꿈의 기억인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 영상 처음에 만델라 효과로 돌아가서 만델라 효과를 이렇게 본다면 일종의 정상적인 현상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사람의 기억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주관적인 것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